대단원 3단원의 이름은 수열입니다. 그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열이라는 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열은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야. 그지? 그 숫자의 나열 자체를 그냥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 그래서 10번째, 100번째 누가 올지를 예측하는 거지. 그지? 그게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바고 그래서 결국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 그걸 항상 염두해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말한 것처럼 수열이라는 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기만 하면 그냥 수열이야. 근데 말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1, 3, 5, 7.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 이렇게 생긴 게 오겠지. 그 다음 얘가 오겠지. 은연중에 아는 거잖아요. 아하, 이 숫자들의 나열은 규칙이 뭐야? 2씩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 이런 녀석들이 오겠지. 말 안에도 알죠? 아하, 2씩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그 다음 누가 와요? 그 다음 누가 오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왜? 내 전화번호거든요. 규칙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알면 되잖아. 나랑 내 애만 알면 되지. 우리 와이프랑.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규칙이 존재하는 숫자의 나열. 그게 우리가 공부할 일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숫자의 나열을 뭐라고 불러?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거야? 등, 차, 수열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지?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이 말 뜻부터 해석하자면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차이가 다 똑같이 생겨먹은 수열. 차이라는 건 뭐야?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차이가 동등한 녀석.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각각의 숫자들 있죠? 얘네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아래 첨자에 A1, 요거 A2, A3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항인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거 다 싹을 합쳐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수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녀석 등차 수열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등차 수열의 정의 뭐였다고요?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 일정한 수, 뭐 더하고 있는 중이냐면 2 더하고 있죠. 2를 더하고 있죠. 2를 더하고 있죠. 요 차이,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를 갖다 쓸 거고요. 한글로는 공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돼요. 두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돼요. 세 번째 항에 공차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돼요. 원래 공차라는 건 이름이 차이니까 사실은 이 얘기거든요. A2에서 A1을 빼도 어떤 숫자고요. 세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차이도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도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차이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A1, A2, A3 우변으로 넘겨서 생각해보면 A1에 D 더해서 A2가 되고 A2에다가 D를 더해서 A3가 되고 A3에 D를 더해서 A4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걸 이제 도식화해서 놓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 공차 하나 더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또 더하면 얘 되고 얘한테 또 더하면 얘 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요 녀석은 얘한테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든 건데 얘는 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얘한테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얘한테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 그리고 나서 공차 하나 더 더해.
그럼 누가 돼요? 얘가 돼요. 그죠?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이놈인데 거기다 이걸 또 더하면 얘가 되는 거라고. 그지? 여기서 공차 2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다가 공차 하나 또 더하면 얘가 되거든. 얘는 애초에 어떻게 온 거라고? 여기서부터 공차 2개를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를 쪼로록 더하면 누가 돼?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공차 3개 더했더니 4번째 항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3개 더했더니 4번째 항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물론 얘를 넘겨서 생각하면 되지. A4에서 A1을 빼자고. 4번째 거고 첫 번째 거야. 3칸 차이 나잖아요. 3D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수열에서 13579 요렇게 생긴 수열에 그래서 1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하나 더 했어요. 출발은 무조건 여기야. 세 번째 항은 공차를 2개 더 했어요.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개 더 했거든. 다섯 번째 항은 공차를 4개 더 해서 만들겠죠? 여기.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한다고 치자고요. 공차 몇 개 더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몇 개 더 해야 돼요? 9개를 더 해야 만들어져요. A1을 좌변으로 넘겨보면 A10에서 A1을 뺀 거야. 둘이 9칸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A1을 넘겼다고 보시면 되죠. 써보면 이거였다고. A4는 A1에 공차 3개 더해서 만든 거. A5는 A1에 공차 4개 더해서 만든 거. 하나씩 적게 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 공차 9개를 더해서 만들 거고 이 식에 따르자면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공차는 2이니까 계산해보면 19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실제로 19인지 손으로 세보면 되죠. 1, 3, 5, 7, 9, 11, 13, 15, 17, 19 해서 얘가 된다고요. 맞게 찾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100번째 항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100번째 너무 큰가? 몇 번이냐 너 학교에서? 8번? 아 너무 작은데? 네. 아 너 2번? 1번? 17번? 희망하는 번호지. 17번째 항 찾아봅시다. 공차 몇 개 더 한다고요? 16개를 더 한다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에다가 16 곱하기 2 해서 33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규칙이라는 걸 우린 찾았다고요. 1에서 출발해서 2를 몇 개 더해서 만들 거야. 2식 더하면서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AN.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 소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7번째, N번째 누가 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겠죠. 10번째 항은 공차 9개 더했고 17번째 항은 공차 16개 더했으니까 N번째 항은 공차를 N-1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 녀석이 누구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다. 실제로 그래서 저 수열 가지고 일반항 찾아보면 A는 누가 돼? 첫 번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녀석이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AN이 2n-1이야 라고 찾았잖아요. 10 넣어봐. 19 나오잖아요. 17 넣으면 33 나오잖아요. 맞게 찾았구나 가 되는 거지. 그죠? 식으로 찾아두는 거야. 이렇게 찾아두면 뭐가 좋다고? 10번째 항, 17번째 항, 20번째 항, 100번째 항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손으로 세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찾는 게 수열 단원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어려운 소리를 좀 하고 가자면 이제 일반항이라고 찾아보면 결국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A하고 B는 비록 지금 알파벳으로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초항이 누구, 공차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그 숫자를 넣으면 되고요. 미지수는 n이야. n은 1 넣을 수도 있고 2 넣을 수도 있고 3 넣을 수도 있고 10을 넣을 수도 있고 17을 넣을 수도 있어요. n에다가 뭘 넣을지 아직 정한 게 아니지. 그 n이 미지수인 거야. A하고 D는 여러분이 찾는 거고요. n은 미지수거든. 그러니까 이건 n에 관한 함수라고 보셔야 돼요. n에 관한 함수야. 그래서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찾아보면 항상 뭐다? n에 관한 1차 함수일 거다. n에 관한 1차 함수일 거다. 그리고 그 n 앞에 누가 있다? 공차가 있다. 항이 하나씩 진행이 된다는 건 n이 1씩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n이 1씩 커질 때마다 2씩 더하는 중이잖아. 2씩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2n 이렇게 출발할 거라는 거예요. 저거 일반항 찾으면 보나마나 2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또 책에 있는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하자면 그래서 n에 관한 함수, 1차 함수가 되긴 될 텐데 그래서 n에다 도대체 뭘 집어넣을 거냐. 우리 여기 n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있지만 0.5번째 항 이런 건 없어요. 마이너스 2번째 항 이런 거 없다고. 몇 번째 숫자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n에다가는 1부터 자연수만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없죠?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책 보고 갑니다. 밑줄 몇 개 긋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요거 뭐 나중에 읽어볼 때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그어 놓고 갈게요. 차례로 나열한 수열을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뭐 규칙이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이긴 한데 뭐 그건 의미 없으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라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루게 될 거다. 뭐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밑에 내려와서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쨌든 일반항이라는 건 포인트가 뭐다? n에 관한 식이다. n번째 어느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 그걸 우리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이건 기호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예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래. 10번째 항 누굴 것 같아요? 11분의 10 되겠죠? 100번째 항은 101분의 100 되겠죠? 아까 뭐였지? 17번째 항 뭐예요? 18분의 17 되겠죠? n번째 항 누구다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n이다. 얘가 뭐다? 일반항이다. 오케이? n번째 어느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걸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 n에다가 자연수 때려 넣어서 몇 번째 어느 숫자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페이지에 가서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죠.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역으로 하는 n에 관한 함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소리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표시해 두고요. 옆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이야기를 할 텐데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보겠습니다. 이건가? 이와 같이부터예요.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노란색 줄 그어져 있죠. 요 녀석. 중요한데 뒤에 개념 콕콕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얘가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녀석이거든요. 등차라는 한국말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야. 차이가 똑같다 그 얘기라고요. n에다 1, 2, 3, 4 넣을 거야. a2-a1도 d고요. a3-a2도 d고요. a4 이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는 변하는 녀석이 아니야. N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N에다 뭘 집어넣든 그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하더라.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요. 정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등차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점화식 보러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 마지막 수열 마지막 단원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첫째 항 공차 나와 있을 때 일반항 이런 모양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A하고 D는 숫자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시면 되고요. 밑에 가서 보면 개념 확장하기에 뭐 본격적인 얘기는 금요일 날 오시면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밑줄 좀 그어놓고 가자면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초항에다가 공차 n-1개를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누구라고 여기서 n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이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d 곱하기 n 더하기 a-t. 그래서 결국 뭐가 돼?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중요합니다. n의 개수는 공차다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이면서 그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라는 거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 또 써 있어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디 있어? P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AN이 저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AN이 PN 더하기 Q래. 그랬을 때 이 N 앞에 붙어 있는 P 있죠? 이 녀석이 뭐라고요? 공차를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AN이 이런 모양새.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그게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된다. 뭐 그런 소리예요. 내일 모레 오시면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등차 중항인데 이거 짧게 설명하고 또 밑줄 그을게요.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이게 등차 중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얘가 등차 중항이에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B-A도 공차란 이야기고요. C-B도 똑같은 공차란 이야기잖아요.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니까. 그럼 이 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B는 좌변으로 넘기고 A는 우변으로 넘겨. 그래서 이 B는 A 더하기 C가 되고요. 그래서 B는 누가 돼? A 더하기 C의 절반이 돼. 그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옆에 거 더해서 반띵하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A랑 C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잖아요. 둘이 더해서 반 나눈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우리 절대분식할 때 했던 거죠. A와 C의 산술 평균 그랬다고. 그지? 가운데 껴있는 B는 뭐다? A와 C의 산술 평균이다. 그 얘기예요. 책에 거기까지 써 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 A와 C의 산술 평균이 B래. 그럼 거기에 B까지 끼워 넣어서 다시 평균을 낼 거야. A, B, C의 평균. 누구야? 역시나 B야. 원래 A와 C의 평균이 B라며. 원래 A와 C의 평균이 B라며. 거기에 평균 값이랑 똑같은 거 하나 끼워 넣으면 평균이 안 달라지잖아요. 역시나 B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이거 A와 C의 산술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A, B, C 전체의 산술 평균이기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산술 평균이 뭔데? 이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얘가 뭐다? 평균이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어서 뭘 얘기할 거냐면 3을 이리로 보내. 뭐가 되더라? 얘가 되더라. A, B, C 숫자 3개 다 더한 건 가운데 녀석 3배 한 거랑 똑같다. 세 숫자의 합은 평균값에다 개수를 곱한 거와 같다. 괜찮죠? 어려운 소리 아니잖아.
세 숫자의 합은 평균값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와 같다. 오케이? 기억해?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그냥 쭉 이어갈게요. 그 다음 주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에요. SN. 이 SN이라는 건 꼭 등차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다 쓰는 건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등등등 이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이걸 S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냥 수열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인지는 표시할 수 있어요. S5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고 S10 그러면 열 번째 항까지인데 출발은 다 첫 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우리 수열 단원에서 AN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미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SN 그래서 그 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 이게 두 번째 미션이야. 얘도 n에 관한 식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보면 이 녀석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이 녀석의 합을 구할 때 얘를 이용할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는 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얼마야? 앞에서부터 더하는 거 아니죠? 55. 55. 내 기억에 나 이거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숙제였어. 여름방학이었나? 방학 숙제였어 아무튼. 1에서 10까지 다 더한 게 왜 55인지 알아내래. 다 더하니까 55인데 뭘 왜야. 근데 요구하는 건 이거였어. 이렇게 더하면 11, 11, 11, 11, 11이니까 55. 이거 다 더하면 얼만데? 45, 10 작잖아. 45.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10이야. 이렇게 해도 10이야. 요렇게 해도 10이고 요렇게 해도 10인데 문제는 얘지. 얘가 남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서 10, 10, 10, 10에 남았으니까 45라고 하기엔 불편하다는 거야. 얘는 11, 11, 11, 11, 11이 5개니까 55. 얘는 14개에 5 하나가 있으니까 45.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딱 짝이 맞아 떨어지거든. 홀수개니까 어때요?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랑 홀수개일 때랑 따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불편하다고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4, 5, 6 이거 3개의 숫자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요 숫자 3개를 더하는 건 이거 3배 하는 거랑 같아요. 얘가 평균이니까. 3하고 5하고 7 이렇게 3개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뭐 2칸씩 뛰어넘긴 하지만 차이는 똑같잖아. 그럼 3하고 7하고 둘이 더한다는 건 뭐랑 똑같아? 그냥 5를 2배 하는 거랑 똑같아. 2랑 8 더하는 것도 5를 2배 하는 거랑 똑같고 1이랑 9를 더하는 것도 5 더하기 5랑 똑같다고. 왜 5가 나오는 거야? 5가 평균값이니까. 이 숫자 전체의 평균값이 5라고. 그러니까 이 9개의 숫자를 더한다는 건 평균을 찾아서 개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평균을 어떻게 찾으면 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띵 빡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눠. 이거 뭐라고? 평균값이라고. 정확히는 등차 중항 된다고. 이거 9개 숫자 가운데 있잖아요. 그지? 여기에 뭘 곱해? 항의 개수를 곱해.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비록 중항은 없지. 짝수개니까. 하지만 평균값이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평균이 얼마인데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면 되지. 5.5. 이거 몇 개 있다고? 10개 있다고. 평균값에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이 뭐더라? 일단 평균을 찾아. 얘가 평균이겠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눠. 거기에 뭘 곱해? 항의 개수인 n을 곱해. 이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찾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에서부터 9까지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9, 8, 7, 6, 5, 4,
3, 2, 1. 그 둘 더하면 10이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다 10이야. 10은 어떻게 나왔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몇 개 있다고 이게? 9개 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S를 찾고 싶었는데 2S잖아. 얘를 반띵해야 돼. 그래서 S를 찾는 거거든요. 경우는 똑같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소리고 맞는 말이고 하다만 그래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찾아서 개수 곱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 찾아서 개수 곱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맨 뒤에 거란 뜻으로 L 많이 써요.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해. 내가 니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 오케이? 다음엔 대답해. 근데 이 L이라는 거 마지막 항 얘가 누구냐면 써있는 것처럼 n번 짱이에요. 깜짝이야. 그래서 이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번 짱 일반항 써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책에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도 쓰냐면 요거 2a잖아. a 더하기 a니까 2a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n을 굳이 분자로 올려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외워가지고 풀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식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전에 유도한 거대로 쓰시면 돼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야. 근데 마치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야,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면 이렇게 구하고 초항이랑 공차를 알면 이렇게 구해라고 말하는데 이게 훨씬 복잡하게 생겼잖아. 근데 어처구니 없게 다 이걸로 푼다? 니네 푸는 걸 보면? 푸는 꼬라지들을 보면 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게 한 3억 배쯤 중요한 식이거든요.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세요가 보이면 이걸로 풀 생각을 해야 돼. 초항이랑 마지막 항 찾고 개수 찾을 생각을 해야지 공차 찾아서 여기다 때려 넣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얘도 굉장히 쓸모는 있어요. 언제 쓸 거냐면 이것도 내일 모레 오시면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얘도 등차수열의 일반항처럼 알파벳이 A랑 D랑 N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A하고 D는 숫자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누가 중요해? N이 중요해. N. 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이에요. 안 중요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예요. N을 마지막에 곱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안에도 N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N에 관한 2차 함수가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그 2차의 개수가 누구냐면 공차의 절반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게다가 상수항이 없어요. 마지막에 N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아무튼 요럴 때 써먹을 때 굉장히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을 구하세요 하면 이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분간은 이거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로 풀라고 유도해도 우리는 이렇게 풀 겁니다. 오케이? 최대한 이렇게 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으로 가서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밑줄 그으면서요. 등차 중항. 아이고 뭐야. 저 위에 가서 보시면 숫자 3개.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등차 중항 B는 A 더하기 C의 절반이다. 그래서 써있기를 B는 A와 C의 산술 평균입니다. 라고 써있죠. 근데 그 옆에 메모합니다. B는 A, B, C의 산술 평균이다. A, C뿐만 아니라 A, B, C 전체의
산술 평균이기도 합니다. 요거 가지고 합으로 끌고 갈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문제 보이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는 요렇게 두고 많이 푼대요. 그냥 A 더하기 D 이렇게 두고 풀지 않아요. 책에서는 이거 또는 이거야라고 했지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 없어요. 이렇게 안 풉니다.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나 똑같은데 얘가 훨씬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이거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하면 D는 사라지죠. 이거 다 더하면 D 안 없어지잖아요. 얘가 편하죠. 이거 3개 다 곱해봐. 얘는 합차에 A 하나 곱한 거잖아요. 얘는 더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더하거나 다 곱했을 때 얘가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두고 푼다고요. 오케이? 이건 좀 이따가 문제 나올 테니까 메모만 살짝 해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화수열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어서 알아두자면 조화수열이라는 이름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조화수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만 보시면 돼요. A라는 수열이 조화수열이면 그것의 역수가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거야. 조화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 그게 조화수열이에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되면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이런 거 더럽게 생긴 수열 많이 볼 텐데 보통은 다 치환해서 풀거든요, 그냥. 근데 굳이 얘는 역수를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이름이 딸려 있어요. 조화수열이라고. 그냥 얘는 이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에 예제 같은 예시로 하나 나왔는데 이거거든요, 이거. 얘네 둘은 3분의 2 차이 나고요. 얘네들은 15분의 2 차이 나고요. 마이너스. 얘네들은 마이너스 35분의 2, 마이너스 63분의 2거든요. 차이가 다 달라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를 역수를 빡 취하니까 누가 돼요? 등차 수열이 돼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됐어? 그럼 얘네들은 뭐다? 조화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가면 조화 중앙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뭐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보도록 하고요. 말 한 김에 밑줄 다 긋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 나오지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SN과 같이 나타내고요. 이 SN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A1부터 AN까지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밑줄을 긋지 말고 보세요. 1번 첫째 항과 N항을 알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보시면 2번 아이고 두 번째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첫 번째 것처럼 생각한다. SN이 누구다? 어디 갔어? 이거다. 얘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 357쪽 중간에 보면 나오고요. 옆에 자리 있으니까 메모할게요. A 더하기 L 나누기 2. 얘가 뭐다? 등차 중앙이다. 즉 평균값이다. 그리고 N이 뭐다? 항의 개수다.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되죠? 제일 밑에 줄에 가서 뭐 이것도 하나 표시는 해둡시다. 말했지만 n번째 항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거 그냥 정리해둔 게 더 밑에야. 제일 밑에. 그거. 요 식도 알아두기는 해야 되니까 쓸모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방금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또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에 보시면
등차의 합이다 라면서 뭐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는 언제 써먹을 거라고?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써먹을 거라고요. SN이 이렇게 생겼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서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더라 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게 합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요거는 금요일에 오시면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1번부터. 첫째 항이 5, 10번째 항이 68인데 15번째 항 구하래요. 등차 수열은 두 가지 정보만 알면 돼요. 첫 번째 항이랑 공차. 그거 두 개를 알면 일반항이 구해지고 일반항이 구해졌다는 건 15번째 항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랑 5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아니, 첫 번째 항이랑 공차는 어떻게 구해? 이거 두 개로 구하는 거지. 그죠? 첫 번째 항이 5래. 첫 번째 항은 A1의 1을 잘 생략해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씁니다. 그 10번째 항이면 A에다가 공차 9개를 더하죠. 이렇게 해서 68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둘이 연립하면 D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그럼 AN 찾으러 가볼까요? 5에다가 N-1에 7을 곱하게 되겠죠.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이잖아. 내림차순 정리하면 뭐 돼요? 7N-2 되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N에 관한 1차 함수 됐고 그 N의 개수 누구다? 공차다. 아하,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구하라고 한 건 15번째 항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15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두 번째 항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보면 7번째 항이 70이야. 10번째 항이 61이야.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 찾으래요. 얘도 결국 일반항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혹시 암산이 될까? 공차 얼마? 이거 두 개 빨리 빡 계산하면 공차 나오죠. 7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이야. 공차 몇 개 필요해요? 세 칸 차이 날 거잖아. 7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A10에서 A7을 빼면 3개 차이 나잖아요. 얼마래 이게? 초항은 얼마게? 아, 공차가 마이너스 3? AN 찾으면 마이너스 3N 이렇게 출발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며. 이 뒤에 누가 오겠죠. 뭘로 찾으면 돼? 뭐 이런 걸로 찾으면 돼. A12 61이래. N에다 10 넣었더니 61 나왔대. 뒤에 누가 와야 돼요? 그래야 10 넣으면 61이 나오지. 별로구나. 별로구나에 끄덕했어. 별로래. 그럼 원래대로 풀자면 이렇게라고요. A7은 A에다가 공차 6개를 더한 거야. 그래서 70이고요. A에다가 공차 9개를 더해서 61이 되는 거야. 그죠? 둘이 연립해서 A랑 D를 찾으시면 되죠. 아까 한 것처럼 빼보면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 6, 3, 18, A는 얼마야? 88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일반항 찾아보면 누가 돼? 88에다가 n-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마이너스 3n 더하기 91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만들어지죠. 우린 뭘 찾고 있다고요? 얘가 처음으로 음수 되는 거 찾는다고요.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말했지만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거든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30.3이라고 나올 텐데 30.3보다 큰 자연수 찾으세요니까 31 되겠지. 그죠? 이거 가지고 30번째 항 찾아봐.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 나와요? 1 나오죠. A 31 찾아봐. 3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잖아. 여기서부터 음수잖아요. 여기까지는 양수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요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고 세 수의 합, 세 수의 곱이 나와 있대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뭐라고 둘 거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둔다고요? 다 더해서 D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A랑 A-T, A 플러스 D 이렇게 3개 두고 다 더한 거, 다 곱한 거. 방정식 푸는 거니까 하세요. 넘어갑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옆에 이렇게 나와. 표현 바꾸기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래.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세요 그 얘기잖아. 그래서 그 근 3개를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푼다고요. 얍. 조화수열이래요. 15분의 1이랑 3분의 1 사이에 숫자 3개 넣어서 이렇게 생긴 수열 만들어가지고 얘가 순서대로 조화수열이래요. 조화수열이 뭐라고요? 조화수열의 정의보다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화수열이에요 라는 말은 15랑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C분의 1이랑 3 얘네들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되죠? 가장 간편하게 푸는 건 15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몇 개 필요해요? 손으로 세면 되잖아. 공차 몇 개 필요해? 항이 총 몇 개 써 있어요 지금? 5개 써 있잖아. 공차 몇 개 필요해 그러니까 4개 필요하죠. 아이 하나, 둘, 셋, 4개 필요하잖아. 등차례매. 그 공차 4개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래? 마이너스 12래. 하나하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12, 9, 6,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해서 ABC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생각해도 돼요. 15랑 B분의 1이랑 3을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이에요. 중항이잖아요. 얘 얼마여야 돼요? 얘가? 이렇게 생겨야죠. 얘네들이 더하면 18이잖아요. 반띵하면 9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또 다시 얘랑 얘네 등차잖아요. 얘가 뭐 해야 돼? 9랑 3의 딱 중간. 얘는 또 뭐 해야 돼? 얘랑 얘 딱 중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치? 이렇게 해서 ABC를 찾으셔도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항이 7, 여섯 번째 항이 13이래요.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등차 수열하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고? 왜? 언젠가 대답하겠지. 일찍 안 끝내줄 거야, 니네 이러면. 일찍 끝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 찾으세요 그 얘기죠. 이게 어떻게 올 거라고? 첫 번째 항이랑 20번째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할 거라고요. 그럼 얘랑 얘 찾으면 되네. 뭘로 찾아요? 이걸로 찾으면 되지.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나왔잖아요.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한 거.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 둘이 연립해보면 A가 3이고 D가 2죠.
그지? 그럼 초항이 3인 거 찾았고. 이거 가지고 일반항도 찾으면 돼요. 3에다가 n-1, 아이 삑삑거리냐. 그래서 얘가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누가 필요해? 수호번장이 필요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초항도 알았지, 수호번장도 알았지, 개수 20개인 거 알았지.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오케이? 네.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그냥 산수다. 요거는 안 했습니다. 금요일에 할 겁니다. 예제 5번은 일단 스킵. 예제 6번입니다. 첫 장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 SN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N도 n에 관한 식이거든요. 근데 그 n에다가 자연수밖에 안 넣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S1, n에다 1 넣었을 때 점 찍고 n에 2 넣어서 점 찍고 해서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원래 SN은 n에 관한 2차 함수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래프 위에 x좌표가 자연수인 점만 빡빡빡빡 이렇게 찍힌다고요. 점이 찍힌 형태의 그림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 꼭지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2차 함수라고 했지만 꼭지점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n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거니까. 그래서 좀 작은 숫자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 아까 뭐였더라? 모르겠다. A1이 8, A2가 5. 이거 왜 이래? A3이 2, A4는 마이너스 1, A5는 마이너스 4. 등차 수열인 거 보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가지고 SN을 찾아볼 텐데 S1은 얼마야?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S1은 언제나 A1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는 8입니다. S2를 생각해 보면 이건 두 번째 항까지 합인데 사실은 여기다가 얘 하나 더 더하시면 되죠. 첫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A2를 딱 더하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S3은 두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세 번째 항 하나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요? S4는 이렇게 더하면 되죠. S5는 이렇게 되겠죠? S6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S라는 녀석 살펴보시면 8, 13, 15, 14, 13이에요. 커지다 줄어들죠. 언제 최대예요? 이거 최대예요. 얘가 최대예요. 얘가 최대라는 건 써보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매번 써볼 거냐? 써볼 게 아니라 S라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A에는 하나씩 더하는 거야. A2 더하고 A3 더하고 A4를 더하고 A5 더하고 하나씩 순서대로 더할 건데 더하는 녀석이 양수면 갈수록 커져요. 더하는 녀석이 음수면 갈수록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SN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SN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굴 봐야 돼? AN을 봐야 돼. AN의 부호를 봐야 돼. 양수를 계속 더하면 커지겠지. 음수를 더하면 계속 작아지겠지. 꼬라지를 봐요. 초항이 5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4거든.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죠. 50, 46, 42, 38 작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다 언젠간 10, 6, 2, 마2, 마6, 마10 이렇게 갈 거거든요. 언젠가 음수로 바뀔 거라고. SN 입장에선 하나씩 주워 담을 건데 주워 담다 보니 양수를 담으면 점점 커질 건데 음수를 담기 시작하면 작아질 거라는 거예요. 뭐 찾으라는 이야기다. AN이 양수인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다. SN의 최대값 찾으세요. 어차피 몇 번째 항까지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 몇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는 거다? AN이 마지막으로 양수인 거. 음수되기 직전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다. 거기까지 더해야 최대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도 보면 이런 얘기 써 있어요. 바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 최대 최소라는 건 이렇게 써 있죠. AK랑 AK 플러스 1이야. 둘이 이런 거 이제 인접해 있다고 표현하는데 K번째 항이랑 K 플러스 1번째 항 보니까 어때요? 부호가 바뀌었죠. 양수에서 음수로.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인 거지.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서부터는 음수니까 그게 최대가 된다고요? AK가 음수인데 K 플러스 1이면 양수래. 여기까지는 음수였다가 여기서부터는 양수로 바뀐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뭐 이런 경우엔 최소는 없겠죠. 최대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건데 결론이 뭐다? 이거를 굳이 외울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메모를 좀 해두세요. SN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대. 그럼 얘는 뭘 보란 이야기다? 사실은 AN의 부호를 관찰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바뀌는지를 보란 이야기예요. AN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SN이 최대거나 최소가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와서 보면 초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AN 바로 찾아버리면 되겠다. 그죠? AN은 50에다가 N-1에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54 이렇게 생겼고요. 우린 뭘 찾는다? 얘가 양수로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녀석이 누구인지 찾는다. 찾아보면 13.5 맞겠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맞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n이 누구예요? 13이라고. 그지? 13번째 항까지는 양수, 14번째 항부터는 음수. 그럼 실제로 뭘 찾으라는 이야기다?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양수니까. A1, A13, 반띵 13. A1은 50. A13은 여기다 13 넣어서 찾으면 되죠. 2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SN의 최대 최소를 물었지만 우리는 AN을 살펴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다 왔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7번.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이 나왔고 S20이 나왔고 S30을 물어봤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S10이랑 S20이 나왔으니까 저걸로 초항이랑 공차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S30을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목에도 보면 부분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 전체 중에서 1부분의 합을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S10이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A10까지 더한 거야. 그죠? 얘가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S20이라는 건 A1부터 A20까지 더하는 건데 10개 여기 써 있으니까 그 다음 10개를 써볼게요. A11, A12, A13부터 해서 A20까지. 이건 얼마예요? A11부터 A20까지. 얘는 얼마야? 40이겠죠? S20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거든. 그게 50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이라며.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좌변만 볼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다행히 똑같이 둘 다 10개씩이니까. A1이 A11이 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공차 10개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똑같지. 공차 10개 필요하죠. 공차 10개 필요해요. 공차 10개 필요합니다. 그럼 식 전체를 볼까요? 얘가 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몇 개나 필요해? 아무도 얘기하네? 100개가 필요해. 공짜 100개. 더 하는 거잖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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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10개 필요하다고. 100개 필요하다고. 별로야. 됐어? 됐어? 아니야? 됐어? 됐어? 공차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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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10개 필요하니까 100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실제 값은 얼마래? 공차 100개 넣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30이 커진 거야. 아하, 공차 100개가 30이구나. 를 알았다고요. 오케이? 이 패턴대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뭐가 필요해? 공차 100개 필요해. 공차 100개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였다고요? 30. 얼마예요? 되죠? 하나 더 갈까요? 얼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 10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수가 똑같다는 게 중요하고요. 연속해서 오는 거야.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5개. 걔네들끼리의 합을 살펴봐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 오케이? 그러니까 10번째 항, 20번째 항,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 20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 가지고 얘까지 찾으시면 되죠. S30 얼마다 그래서? 120이다. 요거 3개 더 할 건데 3개를 순서대로 더하시면 안 되고요. 등차 3개 더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가운데 거 3배 하는 거야. 요거 3배 한다고요. 오케이? 120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1하고) (5) 사이에 각각 10개, 20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는데 둘 다 등차 수열이래요. 물어보고 있는 건 이런 건데 결국 공차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얘도 얘 나름대로 공차라는 것이 존재할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공차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B 수열의 공차 10개, A 수열의 공차 9개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그죠? A 수열의 공차 얼마일 것 같아요? 아니, 바로 계산하기 좀 그런가? 1에서 5 사이에 숫자 10개 넣어서 전체적으로 등차를 만들었다는 거야. 얘만 등차가 아니라 얘까지 다 등차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숫자 몇 개? 12개. 1, 5 사이에 10개 넣었어요. 12개. 그럼 1에서 5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몇 개? 11개. 숫자가 12개니까 공차 11개. 그 11개에 해당하는 공차가 실제로 값은 얼마래요? 1에서 5가 된 거잖아. 4다 그 얘기죠. 1에다가 공차 11개를 더했더니 5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 11개의 값은 4가 될 거고. 그러니까 A 수열의 공차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A 수열의 공차는 얼마라는 이야기다? 11개에 해당하는 게 4니까 11분의 4다 그 얘기인 거지. 되죠? 얘는요. 몇 개? 숫자는 22개, 항은 22개, 공차 몇 개? 21개. 21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더라? 4더라. 오케이? 이거 몇 개? 분자. 20에서 11이니까 몇 개? 9개, 9개. 이거 9개. 9개. 그죠? 됐죠? 아, 이거 끝났고. RPM 잠깐 보시면 다른 애들은 괜찮고요. 유형 8번 잠깐 볼까요? 922번.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922번 보시면 24하고 마이너스 44 사이에 숫자 n개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야. 그런데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1이래요. n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론을 제가 먼저 하게 돼가지고 약간 고민할 기회를 빼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자면 결국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0이라는 건 A1이랑 AN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찾으면 되죠. 근데 A1이랑 AN을 찾자고 보니 약간 귀찮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60인데 공차가 n 더하기 1개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마이너스 60? 그래서 이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니까 나는 이 둘의 합이 필요한데 이 둘의 합은 누구랑 같아요? 얘네 둘의 합이랑 같죠? 얘네 둘의 합이랑 같죠? 반대로 얘네 둘의 합이랑도 같죠. 전체적으로 등차니까. 여기서 공차 하나 빼는 거고 공차 하나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둘의 합이나 이거 둘의 합이나 똑같다고. 얘네 둘이 더한 건 누구랑 똑같다? 24랑 마이너스 44를 더한 거와 같더라. 거기에 n을 곱해서 마이너스 120이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다. 이걸 명심하라는 소리예요. 괜히 공차 찾으러 가시면 뭐 구할 수 있겠지. 뭐 못 구하는 거지.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딱 볼게요. 932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2가 남는 수.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구해보세요인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 100이라니. 그건 세 자리잖아. 누구야? 16. 그 다음은요? 23. 그 다음은요? 그렇게 생겼죠?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숫자가 뭐다? 등차 수열이다. 나머지가 일정한 녀석들 작은 숫자부터 말하면 몫이 하나씩 커지는 거거든요.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야.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7 곱하기 2에다가 2를 더한 거야. 7 곱하기 3에다가 2를 더한 거야. 7 곱하기 4에다가 2를 더한 거야. 이런 숫자들을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치 뭐처럼 생겼어? 7n 더하기 2처럼 생겼다고. 물론 n에 1부터 넣을 건 아니지만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지.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몫이 하나씩 커져. 숫자 전체는 7씩 커져. n이 1 커질 때마다 7씩 커져.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의 합 물어보는 거라고.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거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고요. 오케이? 제일 작은 거 누군지, 제일 큰 거 누군지, 개수 몇 개인지 찾아서 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등차랑 등차 합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RPM으로도 유형 11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유형 12번부터는 내일 모레 오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